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숙녀 연승대항전 본선 5국 보내드립니다. 백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사팀에서 드디어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 초반 숙녀팀에게 기선제압을 당했던 만큼 정말 천금과도 같은 1승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승이 이 물꼬를 튼 것 같이 보입니다. 네, 특히 이 신사팀의 김동면 선수는 오늘 오전에도 대국을 치렀는데요. 좀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일단 오전에 아주 어려운 상대를 이겨서 그거를 이기는 바람에 승리가 됐거든요. 네. 그 팀의 승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기면은 모든 것이 피로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 김동면 선수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숙녀팀에서는 어떤 선수가 출전할지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경매의 명가 지지옥션이 후원합니다. 한국기원이 주최와 주관을 맡았고요. 프로 연승 대항전은 신사 12명, 숙녀 12명, 연승 대항전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네, 아마 연승 대항전은 신사 7명, 네, 숙녀 7명으로서 했는데 이번에는 신사팀이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제한 시간은 15분이 주어지고요. 40초 초읽기 5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신사팀 한층 젊어졌죠. 이창호 선수 그리고 윤현석 선수, 백대현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50대 이상의 그 기사들 중에서는 이미 안간혹, 강만우, 김정준 선수가 패했고 오늘 김동면 선수가 패한다면은 일단 신사팀이 위기로 될 수가 있었는데 어제 다행히 이제는 승리의 물꼬를 텄습니다. 네, 숙녀팀에서도 첫 패배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벌어졌던 대국에서 허서연 초단이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오늘은 장혜령 초단이 출전을 합니다. 도전 예측의 신. 지지옥션배 생방송이 진행될 때 아래에 적힌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상되는 승리팀 그리고 응원 문구를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동면 선수가 어제와 오늘 이 이틀 사이에 무려 3판의 대국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기고 있는 만큼 컨디션도 따라올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허서연 선수에게 좋은 바닥을 뒀고 오늘 또 사실은 이 상대팀의 주장격인 안간혹 선수를 또 이기면서 네. 팀의 승리를 결정지었거든요. 근데 그 봐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피곤은 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컨디션일 것 같습니다. 네, 숙녀팀에서도 장혜령 초단이 출전하는데요. 아직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국장에서 두 선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신사팀에서는 김동면 선수가 2연승에 도전을 하고요. 숙녀팀에서는 장혜령 선수가 첫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도를 마치지를 못해서 오늘은 이제 김동면 선수가 어제도 김동면 선수가 흑이었죠. 네, 어제 흑번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줬죠. 예,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는 무려 41년 차가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으로 봐도 결혼만 좀 일찍 하고 저거 되면은 어떻게 보면 손녀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옛날 이조 시대 때는 뭐 거의 10대 결혼한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41년 차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김동면 선수 항상 부드러운 바둑을 많이 두죠. 정통적인 바둑을 두는데 사실 이 선수는 이 학창 시절에 참 바둑을 잘 뒀었거든요. 근데 입단 후에는 그렇게 크게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뭐 성격이 유순하고 사람들하고의 그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저하고도 지금 아는 지가 거의 한 50년 가까이 돼요. 한 7, 8년 됐거든요. 네. 47, 8년 동안에 저에게 뭐 화를 낸 적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 어느 누구한테도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고
아마 바둑 스타일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 그 노자의 그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유수부쟁선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의 뜻은 흐르는 물은 앞을 놔두지 않는다 했는데, 네. 네, 이 김동만 선수의 바둑이나 평소의 그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누구하고도 항상 막힘이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네, 그런 바둑을 두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장혜룡 초단의 바둑 스타일 역시 좀 온화한 기풍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저도 장혜령 초단은 사실은 오늘 처음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냥 충암 출신으로 입단을 했다 하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풍은 어떤가요? 김동면 선수가 다소 좀 온화한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장혜령 선수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김동만 선수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상극이 아닌 만큼 노프타임으로 빨빨 두는 거 보니까 이미 저쪽에서는 뭔가 연구가 돼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좀 연구가 되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착점이 빠른데요. 예. 김동문 선수가 지금 저렇게 빨리 두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혜령 선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는 것이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김동문 선수는 그 연구가 예전에 연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네, 일선으로 빠져서 달려 나오는 수. 네. 좌측과 우측을 좀 동시에 보고 있을까요? 네. 일선을 빠져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뛰어나오는 수와 여기 한 칸 뛰는 수와 딱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장혜령 선수는 최근 이 홍대에 위치한 연구실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또 이 최신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한 칸을 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한 칸 뛰면은 자, 이쪽으로 귀수성전이 어떻게 뛰는 정도가 될까요? 보통인데, 네, 이렇게 두게 되면은 네, 이쪽으로 두는 것이 보통인데 다음에 붙이면은 젖히고 빠져나오게 되면은 네, 이쪽으로 덮어씌워 주겠다는 얘기인지 서로가 비기면은 만족이다 하고 보고 있는 것인지. 네. 자, 김동민 선수 중앙 이 포위당하는 자리가 좀 싫었을까요? 네. 먼저 밀어가는데요. 예, 뭐 이건 늘어야 됩니다. 늘는 한 수예요. 늘게 되면은 한 번 더 밀고 네, 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꼬부려서 둘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조금 더 채워가는 네, 방법이 이쪽으로,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강하게 꼬부려서 두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받고 뛰어나오면은 오고 젖히면 여기는 물론 이제 이렇게 네, 배기 한 네, 수가 더 이쪽으로 두어져 띄어져 있겠죠. 있는 모습이겠죠. 네. 네, 늘고 여기는 항상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비기 나는 모양인데 처음부터 뭐 상당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예측하기를 김동만 선수도 네 유유하게 두는 바둑이고 장혜령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는데 전혀 우리가 얘기한 걸 틀렸다는 듯이 뭐 일전을 불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장혜령 초단은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홍대에 있는 그 박영훈 사범이 주축이 돼서 네, 공부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 너는 그게 좀 문제다 하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얌전한 것이 평상시에는 얌전해도 좋은데 봐둘 때는 뭔가 좀 네, 바둑 둘 때 항상 온화한 건 미덕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거를 좀 주위에서 선배들이 얘기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대로 김동면 선수 지금 꽉 채워가는데요. 네. 지금 전 모양의 결과는 아래로 밀고 막을 때 한 칸 뛰는 정도인데 붙이고 내리면은 전 모양이 거의 비기 되는 모양 같이 보입니다. 네, 김동면 선수는 오늘 오전에 치러졌던 이 시니어 리그에서 팀의 승리를 견인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대방 선수가 뭐 대전 신사라고 불리우는 네, 안간혹 선수입니다.
안가은 선수는 이 GG 옥션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GG 옥션부의 사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번에도 출전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깝게 첫 판을 치는 바람에 도은거 선수에게 3연승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네. 네, 같은 팀 이 신사끼리의 대결이었는데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김동면 선수가 지금 속해 있는 팀이 영암 월출산 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팀의 감독이 한상열 감독인데 그분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동면 선수가 그동안 좋은 바둑을 많이 패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참 아쉬워하고 그랬거든요. 네. 바둑은 잘 둬놓고 자꾸 패한다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둑 내용도 좋았었거든요. 또 오늘 이 좋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어제 치러졌던 이 지지 옥션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양은 젖히고 그러면 이제 빠집니다. 다른 데도만 안 되고 여길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길 빠져야 돼요. 아, 그곳이 급소인가요? 네, 이쪽이 급소입니다. 이쪽이. 그러면은 여기를 가만히 이어둬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를 안 이어두면은 여기를 두고 나서 둘 때 이거를 둡니다. 나오면은 언뜻 보면 이제 빛같이 보이는데 빛이 아닌 것이 이거를 두면은 놓고 올 때 여기를 두면은 이걸 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바로 와가지고 한 부족이 되는 것이죠. 네.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이제 장혜령 선수에게 손이 돌아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는 이런 데를 두면 안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런 데를 두게 되면요. 흙이 먼저 이쪽을 붙이거든요. 그럼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늘어들 다음에, 수가 없는 자리죠. 이쪽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때 건너가 버리면은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가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젖혀서 네. 수를 채워갔습니다. 네, 젖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붙이는 수를 방어하는 같은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요 수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기를 먼저 끊고 나서 네. 올 때 나오고 올 때 여기를 먹어쳐요. 그럼 따내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되면 나중에 이걸 나왔을 때 이쪽을 치면 여기 한수 넣는다는 것이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를 집을 내고 이걸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고 올 때 이거를 둡니다. 그럼 이제 먹어치면은 따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는 이거를 잇고 딸 때 여기서 이것도 없죠. 이걸 따내가지고 흙은 비기냐 이걸 잡느냐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이 좀 재밌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젖히지 말고 빠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빠지면 이런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젖혔기 때문에 이런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김동면 선수의 과연 김동건 선수가 이제 굿을 그냥 막았네요. 막아두면 이제는 똑같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막기 전에 끊고 나오게 됐으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어도 이 모양이 이렇게 있게 돼도 이걸 치는 수가 안 되죠. 놓고 나올 때 놓고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만입니다. 네, 밑으로 한번 나오면 이렇게 쳐서 그만이에요. 더 단수를 치면 되네요. 근데 이도를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잊지는 못하죠. 이기면 나오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혜령 선수는 이번이 지지 옥션배 첫 출전인데요. 네, 그런 만큼 오늘 대국 또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만 선수는 이번 출전이 두 번째 출전입니다. 2011년도 제 5회 때 나와서 당시에 그 최정 선수가 6연승 하는데 거기에 재물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여를 했던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재물 냈다고 하면 본인이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본인이 굉장히 좋은 바둑이었는데 졌다. 네. 너무 아쉬워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김동면 선수에게는 어제의 승리가 지지 옥션배의 첫 승리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은 두 번째 출전이지만 승리는 첫 승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뭐 담담한 인터뷰를 하고 뭐 이겨나 지나 지금 크게 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승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네. 어제 승리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 승리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김동문 선수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요. 네. 모든 것을 갖다가 좀 내려놓을 시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김동만 선수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63이거든요. 그럼 63이면 옛날에 공자 말씀에 이 예수님은 이순이라 그러거든요. 50이면 지천명. 네.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는 명을 기다리는 시기이고 이순이면 남의 이제 말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욕심 같은 거 이런 거보다도 그냥 바둑 둬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둑은 이기면 기쁘고 바둑을 두면 기쁘고 네. 이기면 또한 기쁘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둔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이기면은 이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자, 김동면 선수가 일선을 젖혀가면서 비계 형태가 점점 갖추어지고 있는데요. 장혜령 선수는 지난 2016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올해로 이제 갓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김동면 선수는 올해가 입단 몇 년 차일까요? 김동만 선수가 83년도에 입단을 했거든요. 네, 83년도에 입단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구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입단이 35년 차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83년도에 했으니까요. 네. 예, 그 정도의 연투를 가지고 그 정도의 나이면은 뭐 한 판 이기고 한 판 지는데 희노애락 갖다가 이게 얼굴을 밝힐 때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어쩌다가 이제는 갑자기 좀 중요한 선수를 이겼거나 뭐 라이벌을 이겼을 때는 좀 기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백성호 해설위원 이 최근의 승리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승리한 네. 네. 사실 그거는 좀 기분이 좋았던 것이 상대가 조치훈 구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조치훈 구단하고 나이는 같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조치훈 구단이 바둑 둘 때는 좀 약간 우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치훈 구단과 작년에 한번 바둑을 둬서 챔피언 결정전에서요. 네. 네, 제가 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둑을 좀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욕심이 앞을 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좋은 바둑을 못 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이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마음을 좀 비우고 최선을 다해두자 하니까 오히려 좀 결과는 좋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네. 특히 또 네, 일단 전승을 달리고 있는 팀을 꺾었고요. 예, 그게 기뻐요. 이제는. 네. 이제 저보다는 우리 팀이 좋아했죠. 이제는 앞으로 그쪽하고는 또 2차 리그에서 또 한 붙어야 되고 결국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또 만나지 않을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면 우리가 이제 3대0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승 달리고 있는 팀을 3대0으로 이긴 것은 뭐 팀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일단 바둑계 뉴스로는 아주 좋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의 모양은 어느 쪽이 잘 됐을까요? 흑이 성공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비겼거든요. 네. 비겼는데 지금 하변의 흑의 모양과 우변의 백의 모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김동면 선수도 지금의 결과가 만족스러웠을까요? 네. 정말 두텁게 장문으로 잡아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문으로 잡아둔 것은 뭐 한 일자 정도의 장문을 둘 수도 있었는데 아주 만족해서인지 두텁게 장문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장문은 사실은 조금은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뭐 둔다고 한다면은 아예 그냥
일루 일자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수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단수를 쳐놓으면은 상대방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싫지 않냐 하는데 이런 거는 붙여버리면 오히려 이게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들여다보는 데는 확실하게 선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양은. 그러면 네. 이런 돌이 없는 것보다는 여기 하반을 깨는 데는 좀 도움이 되죠. 자, 숙녀팀에서는 이번에 3명의 초단이 출전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출전했던 도은교 초단이 3연승을 거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뒤에 출전하는 초단의 선수들 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전번 주에 그 도은교 선수의 그 모교인 연세대학교 요번에 입단했을 때 이제 그분이 도은교 선수 축하 파티도 해줄 걸 했었는데 그분이 강병주 회장께서 그 도은교 선수한테 와일드카드로 뽑은 것은 아마 그 시니어들한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화장님 때문에 아마 그거 뽑은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씩 웃으면서 아이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막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강만주 회장께서 좋아하는 후배거든요. 그분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가 3연승을 해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도은거 선수가 와가지고 좀 약간 약하게 뽑고 올해 이쪽은 좀 세게 뽑았다고 그랬는데 뭐 3연승을 거두고 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감하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강만주 회장께서는 어쩌면 매번 강만주 회장께서는 여류팀을 응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선수를 뽑혀서 있으면은 시합하는 전날 꼭 저한테 전화하거나 어떻게 해서 그 여자 선수들 너무 자꾸 이기려고 하면 뭐하나 이 사람아. 맨날 이제 그랬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시합 전날 전화 와가지고 요번에 꼭 이겨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갑각을이 바뀐 거예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여자팀은 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여자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랭킹 시드도 사실 예전에는 시니어 쪽에서는 50대 이상을 2명을 뽑고 40대에서 1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서봉수, 이창호 뽑고 1명을 누구 뽑느냐 하는데 전번에는 50대에서 뽑았는데 요번엔 40대에서 뽑았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최명원 구단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좀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도은거 선수가 오라 찬물을 다 끼얹었죠. 근데 제가 여자 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요번에 시니어가 좀 우세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씩 웃고 있는데 웃는 표정이 그거는 시니어 아저씨들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도은교 선수가 모든 의혹을 한 방에 또 불식시키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명주 회장님께서는 항상 좀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을 많이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바둑을 워낙 사랑하시고 그리고 뭐든지 일단 시청자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가 볼 때 짜릿하게 재밌어야지 우리만 뭐 선수들만 이기면 좋은 뭐하냐. 그러니까 항상 누가 이기든 끝까지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네. 물론 이제 끝까지 가야지 많은 돈을 투자하셨는데 끝까지 가야지 않습니까? 네. 또 항상 이렇게 선수들의 면면에 신경을 쓰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 5대6 신사팀과 승려팀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강문주 회장께서 보면은 예전에는 기력이 좀 솔직히 약하셨어요. 예전엔 저하고 그냥 5점으로 둬도 제가 맘만 먹으면 이기겠다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넉점으로 두는데도 잘 못 이기겠더라고요. 넉점으로 두면서 농담식으로 그냥 뭐 몇만 원짜리 해서 돈을 갖다가 몇만 원 걸고 하거든요. 이렇게 크게 걸 때는 한 5만 원 걸고. 네.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맘만 먹으면 이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바둑을 많이 사랑하시니까 실력도 기력도 느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김동면 선수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바둑을 짜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변의 이 간격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간격이요. 워낙 좋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서 끊는 거는 좀 무리같이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맞고 오면은 이렇게 끊으면은 늘어둬가지고 이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좀 무리예요. 왜냐하면 자꾸 밀으면 자꾸 늘어버립니다. 여차하면은 흙이 늘어가지고 나올 때 끊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를 갖다가. 네. 그때 이렇게 한 칸만 띄워놓으면은 이 모양은 다 집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두 점은 어떻게 보면 고목난마의 매미 붙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혜령 선수가 사실 이쪽을 두긴 뒀지만 여기도 나쁜 곳은 아니에요. 큰 곳이에요. 하지만 이쪽은 역시 이쪽을 한 칸 띄워놓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톤을 빼면은 이쪽에 침투에 들어가고 흙이 한 칸을 띄게 되면은 계속 일자로 가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장혜령 선수 저희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밑으로 깔리기는 좀 어려웠을까요? 네. 이게 싫어가지고 뒀는데 지금 여기서는 흙이 드는 방법은 여기 한 칸을 띄거나 늘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는 것은 여기를 늘을 때 좀 기분 나빠요. 네. 그러면 여기를 한 칸 뜰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쪽을 늘어놓으면 저겁니다. 그렇죠. 이제 한 칸을 띄거나 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잡게 되면은 이때는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또 막습니다. 그럼 또 끊거든요. 그럼 따내요. 그럼 여기를 둬야 됩니다. 이때 또 어떻게 두냐? 이렇게 느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칸을 띄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쪽을 늘면은 막아둬 아주 좋고 네.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막아둬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잡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또 치는 겁니다. 똑같이요. 네, 다음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게 되면은 따내고 이렇게 두고 나서 그다음에 또 한 칸 띄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여기 생기는 거는 한 번 밀 때마다 두 집 생기는데 여기는 한 번 나올 때마다 이게 몇 집입니까 도대체?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집이죠. 이런 집으로 되면 대략 짐작으로 이거 한 30 정도 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김동면 선수가 보여주는 이 한 칸 뜀 행마 아마추어 분들이 꼭 익혀두면 좋을 만한 행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100도 이쪽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이쪽을 막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그럼 역시 이쪽을 한 칸 띄워둡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띄어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모양은요. 이렇게 한 칸을 띄워둔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자꾸 띄어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양은 나중에 이런 데 급수 한번 가면 대책이 없어요. 네. 좀 기분이 빠지는 나쁠까요? 것은 네. 나와서 안 되겠죠. 물론 이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는 것도 나서 끊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둘 수밖에 없어요. 이때 젖히면은 이거를 두고 이으면은 이렇게 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양을 쌈짓도고 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은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6집 정도 났지만 여기서 4집 뺏기고 여기서 3집 뺏기고 이건 무가나 마찬가지죠. 네, 이래서는 견딜 수가 없겠죠. 네, 이 집과 이 집이 이 집을 확 상황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장혜령 선수도 최강으로 받아가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를 넣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네. 근데 100도 여기는 둬야 돼요. 이쪽은 둬야 돼요. 과연 이걸 이렇게 둘 것이냐 아니면 호구로 둘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거 나오면 큰일 나요. 나올 때 이렇게 넣으면 바닥은 이걸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자, 초반 흐름 김동면 선수가 기분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AI도 57대 43이죠. 크게 예, 그렇습니다.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도 이 모양은 흙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0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AI는
처음에 둘 때 덤 6집 반이면 100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한 10수 정도 두고 나면은 별로 실수를 안 했는데도 항상 52대 48 정도로 100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6집 반이면은 100이 좀 유리하다 하는 얘기예요. 5집 반으로 하면 물론 세팅을 다시 해야겠지만 아마 5집 반이면 30초. 그렇게 안 나올 하나, 것입니다. 둘, 항상 50대 50을 나온 셋, 적이 없어요. 거의.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냥 받아두는 대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 네. 건가요? 하지만 어떨까요? 자, 젖혀서 받아가는데요. 네, 이때 이걸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받아주지를 않고요. 네, 나올 때 여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걸 넣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늘어버리고 빠지는 것은 안 됩니다. 일로 빠져가지고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모양에서 이쪽으로 치는 건 말이 안 됐죠. 네, 이쪽으로 쳐오는 것은 네. 네, 이것은 이걸 나와가지고 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네, 이것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양이고요. 네. 지금 김동관 선수가 이걸 막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혜령 선수는 이걸 막아달라는 얘기인데 아, 여길 뒀네요. 네, 이건 역시 주문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나와서 끊어주는 것이 제일 좋았는데 지금 이쪽 나와가지고 놓을 때 이거 놓으면 지금은 대책이 없거든요. 일로 쳐봐야 그 내려버리면 대책이 없죠. 네. 네. 김동면 선수가 지금 한 칸을 띄웠다는 건 이 나와 끊었을 때 백이 뚫는 수가 싫었을까요? 아, 근데 물론 그게 싫어서 그 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기우죠. 네. 괜한 걱정이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일로 30초. 나와봐야 하나, 네. 그때 이렇게 늘어도 셋, 이거 두면은 이렇게 네. 늘어버리면은 다섯, 이쪽을 여섯, 두면은 일곱, 여덟, 늘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열. 이렇게 번 둬가지고 놓고 이렇게 해서 이걸 잡히고 이걸 잡는 것은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것은요. 네. 나중에 여기 붙여도 그렇고요. 또 이 돌로 이제는 이런 정도 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모양은 그냥은 안 됩니다. 여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죽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당장히 이렇게 둬도 곤란해요. 이렇게 둬도요. 그래도 네. 곤란할까요? 지금 이걸로도 곤란합니다. 또 둘 수밖에 없어요. 30초. 다음에 이쪽을 하나, 두거나 둘, 아니면 여기만 셋. 둔다 하더라도 넷, 다섯, 여섯, 일곱, 둬야 되는데 여덟, 이렇게 아홉. 밑에서 건너가게 되면은 이게 못 살아있는 모양이거든요. 여기는 한 집 내긴 또 만만치 않아요.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이 다 폐석이 됐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죠. 거의 바디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혜령 선수 귀를 지켜두었고요. 지금 이 수는 조금 실수같이 보입니다. 이 수는 지금 여기를 붙여야 돼요. 원래는요. 네, 급소 자리로 보이는데요. 여기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기는 싫거든요. 이렇게 이었다가는 네. 또 자체 수가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선 기세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때 여기를 이어두게 되면은 이제는 끊기는 수가 없죠. 왜냐면 뚫고 나올 때 이렇게 늘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게 되면은 여기서 이 돌은 없습니다. 일로 두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끊어가는 것도 있고 밀어두고 나서 이렇게 밀고 놓을 때 밀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달리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돌은 없기 때문에. 네. (30초) 하나, 김동면 선수가 초반 네. 신바람을 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신사팀의 김동면 선수가 첫 승을 신고하면서 오늘 2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숙녀팀의 장혜령 선수가 김동면 선수를 막아설 수 있을까요? 자, 수순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장혜령 선수가 지금 하변을 붙여갔어요. 네. 지금 이쪽을 한 칸을 띄니까 여기를 붙여간 장면이네요. 네. 네. 승부 예측 수치도 백이 굉장히 많이 뛰어 올랐는데요. 네, 둘 다면 여기를 젖힐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치면은 네. 나오고 잡으면은 두고 둘 때
이으면은 30초. 하나, 이쪽을 둬야 둘, 되는데 셋, 넷, 이때 단수를 치면은 다섯, 이거 여섯, 이렇게만 된다면 일곱, 바둑은 여덟, 뭐 아홉. 대역전인데요, 지금. 이 수순이라면 흙이 굉장히 곤란할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뒀죠, 지금요? 네, 젖혀갔습니다. 네. 지금 김덕면 선수가 그 수를 간과했어요,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흙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을 끊으면 이걸 잇고 이걸 치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어둬가지고 두는 게 좋습니다. 아, 좀 당해줘야 할까요?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바둑은 여기가 10집, 21집 정도. 이 모양은 30집, 36집 정도이고 36집인데 지금 이 모양이 지금 거의 이게 다 잡혔거든요. 30초. 하나, 12, 둘, 22. 셋, 네, 이것도 넷. 흙이 유리합니다. 네. 이 정도 둬도 흙이 유리해요. 네, 네. 장혜령 선수 여기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네, 여기서 욕심을 내면은 바둑이 걷잡을 수 없이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김동만 선수가 다시 후퇴를 했습니다. 네, 이제 바둑의 균형은 다시 팽팽하게 맞춰졌습니다. 승부 예측도 5대5를 가리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흙이 많이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둘, 반대로 셋, 얘기한다면 장혜령 넷, 선수가 여기서 힘을 많이 다섯. 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장혜령 선수 출기 한 번을 더 사용하면서 신중하게 다음 수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수들이 요즘에는 또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이 바둑은 두뇌 스포츠이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은 이제는 건강한 운동, 신체에서 나온다는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평상시에 이 조충구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니까 젊을 때는 야구, 수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골프하고 수영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유도, 네. 또 어떤 선수는 배드민턴, 김지석 구단도 배드민턴 좋아한다는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스포츠를 하나씩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프로 기사들 중에서 이 배드민턴을 모여서 하는 모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땐 최철한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그 모임에 들어가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네. 지금 좀 덮어 씌워갈 때 그 수는 좀 깊지 않은가. 아, 조금 깊었을까요? 보통 이론도는요, 들어갈 때요. 보통 이론은 30초. 뭐라고 되냐면 지금은 하나, 알파고 때문에 이론이 둘, 많이 없었지만 셋, 요 모양에서 중간으로 들어가는 게 무난한데 이렇게 두터운 경우는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한 칸 들어가야 돼요. 네, 한 발 조금 멀리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 것은 지금 이걸 씌우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피곤해지거든요. 자꾸 덮어 씌워간다 하더라도 이건 피곤합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간다 하더라도. 네, 좀 주도권을 네. 빼앗기는 느낌도 나오면은 있을 것 같아요.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면은 흑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주 골치 아프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기분이 안 좋죠. 이제 김동면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장혜령 선수는 최근 이 요가를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30초. 밖에 나가서 스포츠 하는 둘, 것은 이제 셋, 피부 부위랑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섯, 뭐 요가 같은 일곱, 거 이런 건 참 여덟,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단전 호흡이나 요가를 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요, 또 네. 남자들도 요가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전에 제가 보니까 최정 선수는 단전 호흡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 명상을 하는 부분이 바둑을 둘 때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예, 그렇죠. 많이 됐죠. 네. 이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30초. 얘기하는 것이 하나, 이 단전 둘, 호흡이고 셋, 사실은 명상이라고 넷, 얘기 많이 하죠. 다섯, 이게 되게 여섯, 이제 선도 수련이라고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선도 수련하면은 보통 이제 뭐 여러 단체가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단체는 한 서너 군데가 정도가 있죠. 네,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얘기하면은 얘기 안 나온 쪽에서도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죠. 네, 자, 김동면 선수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고요. 네. 김동원 선수는 너무 자극적으로 쉬어가는 30초. 것은 하나, 네, 둘, 상대의 화를 셋, 자초하기 때문에 넷, 다섯, 아주 여섯, 유연하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또 김동면 선수는 사실은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전이 농심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이 예선 선발전이 지금도 치러지고 예, 있고요. 그렇죠. 지금 농심배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억 5천이었어요. 상금이. 네. 그러다가 2억이 됐다가 나중에 3억이 됐다가 이번에 5억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바둑에 굉장히 애기가이신 농심의 그 박준 부회장이 이제 그 대회를 만들었었는데 초창기 때는 그 강철민 지금 돌아가셨는데 30초. 하나, 강철민 사범과 그 셋, 임정건 사범 그 두 다섯, 사람하고 친분 여섯, 때문에 그런 대회가 일곱, 만들어졌는데 여덟, 지금은 아홉. 그 김동면 사범이 오늘 대역하고 있는 김동면 사범이 거기에 3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과 농심과의 관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농심배가 일간 스포츠에 이제 신문에 실렸었는데 그때는 해설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해설을 하다가 그 신문에 실게 되니까 다른 신문사에서 광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30초. 신문사만 하니까. 하나, 네. 그래서 그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셋, 그래서 아무 신문사나 다섯, 아무 방송국이나 다 후리하게 우리 여덟, 아홉. 농심한테 선전하라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네, 그 광고를 안 하고 있죠. 자, 장혜령 선수 계속 받아주기는 좀 기분이 나빴을까요? 먼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주게 되면은 호구를 치고 네, 막을 때 끊어가거나 하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지금 좀 이제 30초. 이쪽을 이어주면은 하나, 예상을 해본다면요. 네, 이쪽을 네. 이어주면은 넷, 이제 이쪽을 다섯, 호구 치고 여섯, 올 때 일곱, 오히려 이쪽을 끊어가지고 여덟, 한번 싸우려는 것 같이 아홉. 보입니다. 열. 네. 3번 남았습니다. 장혜령 선수도 이 초반의 흐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 흐름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지금 장혜령 선수가 반전을 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이 흔적이 네. 부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동면 선수도 지금 여기서 뭐 유유하게 두고만 있어가지고는 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해 입단 2년 차를 맞은 장혜령 선수. 또 입단 이후부터 30초. 바로 하나, 이 여자 바둑 리그에 선발이 셋. 되면서 넷, 네. 올해도 여섯, 이 여자 리그 선수로 일곱. 뛰었거든요. 예. 여덟.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큰 성적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홍대 쪽이라 그랬죠? 네. 홍대 그 연구실에서 젊은 프로기사들과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결실을 볼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안 보이겠죠, 이제요. 원래
공부라는 것도 30초. 우리가 옛날에 하나, 학교 때 둘, 공부하는 것도 셋, 꾸준히 넷, 해야지 내 결실을 보는 다섯, 것이지 여섯, 잠깐 일곱, 해가지고 반짝 보는 여덟, 것은 별로 의미가 아홉, 없어요. 네. 12번 남았습니다. 네, 장혜령 선수 점점 까다롭게 판을 이끌어가고 네. 있습니다. 김동면 선수가 착수 속도가 조금 느려졌어요. 아마 이번에 그 홍대 연구실에서 그 젊은 기사들이 아저씨라고 볼 때는 좀 흔들어라 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네.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많이 응원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겨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것 좀 사줘야 될 것 같이도 보이죠, 이제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장혜령 선수가 오른쪽 날일자를 했는데요. 네. 김동면 선수는 왼쪽을 씌워갔거든요. 그렇죠. 바둑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르고던 손 빼라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골치가 아플 때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도 있습니다. 그냥 쉬어갈 때는 오히려 한쪽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쪽을 하나 지켜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네가 나가봐라 하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끊기면 30초. 기분 나쁘기 하나,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둘, 나온다고 한다면은 넷, 다섯, 맞고 여섯, 끊을 때 늘어 일곱.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장혜령 선수는 호락호락 안 해주네요. 네, 벌면서 버텨갑니다. 이렇게 줄여서 잡으십시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줄여서 잡기는 좀 존심이 상하죠. 네. 네, 아무리 김동면 선수가 좀 온화한 스타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잡아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착수가 네. 아니라면 네. 다섯, 어떤 수를 여섯. 좀 예상을 이쪽으로 두는 것은 이게 밀어가지고 네. 네, 이런 모양은 좀 이건 너무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네, 이건 좀 배가 부르지 않죠. 예. 제가 지금 보니까 AI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왔는데 조금 믿을 수가 없네요. 네. 네. 또 AI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냉정하게 둘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정도로 충분하다면은 뭐 많이 득은 못 봤지만 승리로 가는 데는 이게 지름길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요. 30초. 하나, 둘, 네, 하지만 또 셋, 사람은 그게 넷, 쉽지가 않죠. 다섯, 그렇죠. 여섯, 사람은 기사라는 게 일곱, 있어가지고 여덟, 네. 아홉, 네. 김동면 선수가 차지하지 않은 그 자리 네. 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AI가 들으면 그렇겠는데요. 고봐. 고개를 둬가지고 일단은 아생연후의 살타 아니냐. 응? 항상 상대가를 잡으러 갈 때는 내가 먼저 안정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지. 지금 그쪽을 두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흙 모양이 좀 약간 허술해 보이고 30초. 하나, 백 모양은 단단하지 않느냐 셋,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넷.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김동원 선수는 장혜령 선수 보고 자꾸 공배를 연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공배를 연결하는 것이 사실 프로기사들한테는 가장 치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혜령 선수도 계속해서 조금밖에 잡아가세요, 잡아가세요 하니까 서로가 그렇게는 못 잡겠다 그러고 지금은 김동원 선수가 아예 안 잡을 테니까 공배를 연결하라고 30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네. 백도 이제는 다섯, 여섯, 연결을 일곱, 하지 않을 수 여덟. 없겠는데요. 아홉, 네. 지금도 연결을 하지 않나요? 연결을 안 하네요. 네. 자, 하지만 이 한 수로 승부 예측은 백의 수치가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지금 AI를 보니까요. 여길 두는 걸로 여길 지금 붙이라고 나왔었어요. 한 칸 아래쪽이 네, 급수일까요? 여길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늘면은 젖히고 놓고 이걸 서야 된다고 나왔는데 네. 여기를 자기가 두라는 여기를 안 두고 여기를 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는 이쪽을 두게 되면은 오히려 흙이 유리하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혜령 선수 하나 활용이라고 30초. 보고 있을까요? 네, 이건 근데 활용이 아닌 것 같아요. 넷, 아까는 다섯. 제가 이 AI가 얘기하는 것이 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믿겠네요. 이 수는 좋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두는 수는 좋은 수가 아니었어요. 여기를 붙이는 것이 아주 힘이 좋았었. 네, 그곳이 맥점이었던가 예, 봅니다. 그렇습니다.
흙도 연결이 되었지만 흙도 굉장히 튼튼한 모양이 되었고요. 삼십 초 하나, 이제 흙은 상변을 셋, 키우기 위해서 넷, 이쪽으로는 다섯, 지켜 여섯, 나와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일곱. 네, 그렇죠. 그쪽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둬서 여기를 지킨다면은 이런 식으로 띄워가지고 이 모양을 키우는 척 하면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올 리는 없겠지만요.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 돼야 될 것 같이 보이고 만약에 이 수를 이제 한 이런 정도 뒀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오고 나서 이쪽으로 갈 때 이때 이제 건너가는 걸 방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면서 이 두 점이 살아갈 때 이 모양을 나중에 뭐 이런 언저리로 뭐 이렇게 넷, 띄어나왔다고 한다면은 여섯, 나중에 이쪽으로 뭐 공격하더라도 이 여덟, 모양을 타게 하는 아홉. 수단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장혜령 선수 받아주지 않았고요. 네, 우상기를 역으로 걸쳐가고 있습니다. 네. 흙이 이쪽으로 받아주면은 내가 두 칸을 벌려서 이 모양을 깨지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흙은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합공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좌상기를 네. 먼저 뛰어듭니다. 요즘 AI 때문에 탐험 들어가는 곳이 너무 친숙해졌어요. 틈만 나면 들어가서 하고 이제는 나오지 않으면 서운할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백이 이렇게 막으면은 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백이 막으면은 역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늘 때 이런 식으로 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은 약간 중복이죠. 그래서 지금 네, 장혜령 백도 이쪽으로 선수도 차단을 밀었지만 했고요. 내일은 나와가지고 또 늘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젖히고 막을 때 있고 나오게 되면은 일로 막아서 네. 건너가는 수와 30초. 달리는 수를 하나, 맛보겠다는 것입니다. 둘, 셋, 젖히는 것은 넷, 그냥 이렇게 띄어둬 가지고 다섯, 자체로 살아 있고 일곱, 이 여덟. 수를 아홉,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한 칸을 띄워 가지고 네, 이을 때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 전체가 물론 공격은 잘 안 당하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이 지금 뭐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고 먼 훗날 이쪽에 쌓이게 되면은 꼭 안 죽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두겠다는 것이 김동만 선수의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거는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좋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나를 짜는 건너붙여라 하는 격언대로 네. 이게 건너붙여서 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오는 것이. 끊어야 차단을 되는데 한다면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네. 이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수가 너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가는 탄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느는 것도 선수가 됐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모양은 다섯, 이쪽은 이제 여섯, 끊어져 있는 모양에서는 일곱, 이렇게 끊어져 있는 여덟, 모양에서는 아홉, 무조건 일로 늘어야 됩니다. 그때 젖히면은 잡아야 돼요. 이때 가만히 늘어놓게 되면요. 이 모양 아직 못 살아 있어요. 이런데 언저리 오게 되면은 저 모양이 못 살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된 구자로 올 때 그때 이 모양 갖다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CO가 가게 되면요. 이 주객이 전도됐어요. 네, 이 상변의 주인이 바뀔 수도 네, 그렇죠. 있겠어요. 이 세력이 다 상전 백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장혜령 선수 건너붙여 갔습니다. 네. 하나, 지금 둘, 나를 짜간 건 실수예요. 넷, 흙이 다섯, 젖히고 이은 여섯, 다음에 일곱, 나를 짜나 한 칸으로 여덟. 갔어야 됩니다. 네.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받아주지를 못했고요. 네. 먼저 젖혀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단 벌었죠. 이제 그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는 백이 네. 여기를 이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어도 됩니다. 그러면 흙은 이쪽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나중에 여기를 붙였을 때 아주 시끄러워요. 젖히는 것은 또 젖히고 30초 어. 하나, 네, 둘, 늘어야 되는데 네. 이때 단수를 다섯, 치고 여섯, 나올 때 일곱, 이렇게 늘게 여덟. 되면은 네,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분리가 되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늘게 되면요. 나중에 여기 치중 가게 되면은 여기가 집이 아니거든요. 또 이게 붙여도 그렇습니다. 이쪽을 붙여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있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을 벌려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쪽을 자꾸 쫓아옵니다. 그럼 이 모양이 뭔가 다시 쌈지 쪽으로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양은 원래는 30초. 이 느는 하나, 걸로 원래 이 호구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셋, 넷, 다섯, 네, 장혜령 여섯, 선수가 일곱, 좌상기에서 좀 포인트를 올렸고요. 네,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그 붙인 수 좋은 수이죠. 자, 급소로 보이는데 흙은 뭐 있는 한 수예요. 네. 네. 다르게 변화해봐야 네, 오히려 손해만 됩니다. 잡았던 흑돌, 백돌, 두돌이 살아가게 되면은 네, 지금 의미가 없죠. 자, 그거는- 막아서 반발을 했는데요. 네, 반발을 했는데 그 반발이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젖혔습니다. 이걸 끊으면은 이걸 둬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이으면은 이건 흑의 의도입니다. 백은 이걸 잡아와요. 네. 단술 치면은 따냅니다. 그럼 다시 또 이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놓고 놓을 때 놓고 30초. 하나, 그리고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둘, 그럼 여기를 둡니다. 셋, 이걸 두는데 단술 다섯, 치면은 이걸 여섯, 두고 일곱, 따낼 때 여덟, 여기를 둬야 됩니다. 아홉, 이때 여기를 두면 그만이에요. 수가 나지 않을까요? 네. 막으면은 이거 올라가 가지고 이건 수부적입니다. 수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걸 치중을 갑니다. 그럼 이걸 둬야 되는데 건너갑니다. 네. 그리고 나올 때 이렇게 막으면요. 이건 수가 제가 볼 때 한 두 수 정도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둘 때 그때 손을 빼도 죽었다는 얘기죠. 아, 손을 빼면 단투 쳐가지고 요거는 늦은 패가 되네요. 어쨌든 이걸 이으면 죽었어요. 이걸 이으면요. 쉽게. 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30초. 하나, 자, 둘, 장혜령 선수 셋, 넷, 반발이 다섯. 가능할까요? 네. 네, 반발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 있는 것은 김동만 선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잠시 손을 빼고 지금 상변을 둬야 돼요. 상변을. 지금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냐 이 자리냐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둬야 됩니다. 요 두 군데 중에 하나를. 30초.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두면 또 갑니다. 셋, 넷, 이 모양에서 다섯, 여섯, 이쪽을 두고 나서 일곱, 또 안 두면 여덟, 또 둡니다. 아홉. 그러면 이제는 전체를 다 곧말하면 볼 수가 있죠. 아, 이쪽으로 온 곳은 상당히 중앙을 의식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중앙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중앙은 공부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자, 중앙 백의 연결은 확실한 건가요? 네, 이걸 두면서 네.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는 수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연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뭐 따로 30초. 중앙 백의 연결이요. 네. 아, 셋, 이 돌과 끊어가는 수는 없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어가는 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수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단수를 치게 되면은 놓고 이렇게 이으면은 이 끊을 때 두 점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먼저 건너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이쪽을 건너붙이는 수요. 네. 네,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막으면은 이 수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 어느 기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솔솔 오솔길이라고. 저도 이럴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하나, 네, 이렇게 오솔길로 나오게 되면은 셋, 넷, 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이쪽에만 막혔죠. 네, 그렇군요. 오히려 이런 데 붙이게 되면 오히려 끊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대를 공격할 때는 항상 내 돌을 어, 먼저 돌봐야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피강 잡으라는 말도 있고 네. 또 상대를 공격할 때 아생연후에 살타란 말도 있죠. 내 것이 먼저 안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그거와 비슷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수신도 안 되면서 무슨 하나, 치국을 평천하려고 그러느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뭐 장자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가정을 많이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가정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일단은 그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 끊는 것보다는 지금 네, 먼저 지켜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둑은 30초. 뭐 하나, 김동면 선수가 셋, 좀 넷, 우물우물하는 사이에 여섯, 바둑은 알 수 없는 바둑이 일곱, 돼버렸습니다. 네, 장혜영 선수가 아홉. 정말 침착하게 잘 따라오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요. 네. 바둑돌을 놓는 손길은 정말 사뿐사뿐 가볍게 놓는데요. 네. 바둑 내용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예 그렇죠. 하지만 두 선수가 다른 기사에 비해서는 바둑 놓는 것도 그렇지만 아직 바둑에서 이게 살기는 띄지 않고 있어요. 그 두 선수가 기풍이 워낙 온화한 기풍에서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젊은 기사들이 30초. 장혜랑 선수에게 그걸 둘, 요구했다고 합니다. 셋, 너무 얌전하기 때문에 다섯, 여섯, 평소에는 일곱, 얌전한 게 좋지만 여덟, 바둑 둘 아홉. 때는 조금은 좀 강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늘어두겠죠. 네. 늘어서 손을 빼면 끊는 수를 노리겠죠. 그리고 이으면은 여기를 손 빼면 여기 끊는 수가 있겠고 여기를 이으면은 뭐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한점을 공격하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건너가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나오고 올 때 끊어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늘게 되면은 뭐 이거는 못 잡았지만 꽁 대신 닭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어둠으로써 이 한 점을 취하면서 우변을 얻었습니다. 자, 김동면 선수가 가만히 받아두지를 않았고요. 네, 호구를 쳤네요. 이쪽에 점점 흑돌이 놓이게 된다면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약점 네. 점점 부활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죠? 30초. 하나, 여기를 끊으면은 치받아서 견디겠다는 네. 이야기인가요? 네, 치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잡는 것은 일곱, 뚝고 내려오는 게 여덟, 있기 때문에 아홉, 치받아 견디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두번 이렇게 나오고 올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네. 이 안점 잡혔고 지금 이거를 뚫는 수가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흑이 단수를 치더라도 네. 백이 늘면 잡히지 않을까요? 네, 요거는 잡히긴 잡히는데 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을 나오게 되면은 점점 여기 끊기는 것이 또 부활됩니다. 지금 네, 기분이 나쁘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힘을 내어가고 있는 장혜령 선수. 네, 장혜랑 선수가 요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이거 성적이 많이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것에서 또 한번 김동만 선수를 이겨가지고 여류 기사에게 30초. 도움이 되게 하나, 된다면은 둘, 아마 그때부터 셋, 한껏 더 힘이 넷, 나서 다섯, 공부하는데 즐거움이 더 여섯, 있겠죠. 네, 또 일곱, 자신감도 많이 여덟, 붙을 것 같고요. 아홉. 그렇습니다. 제가 대국전에 살짝 물어봤거든요. 좀 네. 긴장이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아 예. 살짝은 좀 긴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긴장이 되겠죠. 네. 긴장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에요. 김동만 선수가 긴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네. 장혜령 선수가 만약 긴장이 안 된다면은 장혜령 선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 왜냐면요. 네. 젊을 때는 지금 앞으로 지금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30초. 하나, 지금 큰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셋, 그러니까 매번 네. 승부해서 긴장을 다섯, 해야지 긴장을 안 여섯. 한다는 얘기는 이 시합할 때 신경을 전력투구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동만 선수 같이 이제 한전선 다 갔고 이제는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을 시기가 되면은 긴장을 해도 안 되니까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건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뭐 김동만 선수가 듣고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희도 뭐 예전에 도전 5강 시절 그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30초. 조은현, 하나, 서봉수 다음에는 둘, 저희였으니까 셋, 무조건 랭킹 10위 안에 다섯, 한 7위 안에는 여섯, 들었던 것 같아요. 일곱,
그때는 매번 시합을 할 때 긴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시합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시합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계단을 밟을 때도 그냥 조심하고 이쪽 계단을 밟고 졌을 때는 저쪽 계단으로 올라온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예민하냐 그러는데 네. 프로 기사들이 승부하는 기사들이 그렇지 않은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그 농구나 뭐 축구 감독 같은 30초. 경우는 하나, 이 둘, 버스로 셋, 운동장으로 올 넷, 때 항상 다섯, 장에서 차를 여섯, 볼 때까지 삐글삐글 일곱, 돈다 그러거든요. 여덟, 왜냐? 장에서 차를 봐야지 기분이 좋답니다. 네. 재수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 프로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봐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둑을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혜령 선수가 지금 긴장이 된다는 게 정상이지 긴장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승부를 하는 기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30초. 운동 선수들은 이 둘, 본인만의 셋, 또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아홉, 운동 선수뿐이 아니고 하여튼 스포츠 선수, 뭐 우리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자, 결국 이 상변의 손은 김동면 선수가 먼저 돌아왔고요. 네. 이로써 이제 주인이 바뀌는 일은 없게 된 것 같은데요. 젖힘은 늙었다는 얘기 같이 보입니다. 호구되는 곳으로. 네. 그러면은 이 선에 30초. 건너가는 수도 하나, 없어진다 이거죠. 둘, 네, 이러면 이제 늙었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저 늙었다는 얘기 같아요. 톤을 이쪽으로 늘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 쳐들어가는 것도 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수로 갖다가 손을 빼고 이쪽을 어딘가를 지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거 끊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백이 30초. 끊어요. 끊어주세요. 하나, 단수를 치면 둘, 나오게 되고 네. 셋, 나올 때 다섯, 단수를 치고 일곱, 여덟, 단수를 치고 아홉, 이을 때 숫자까지 오게 되면요. 네,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모습이 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양은 훗날 이런데 돌이 하나 오게 되면은 이 모양이 왠지 조금 기분 나빠요. 왠지. 좀 맛이 네, 있을까요? 맛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슬쩍 보여줄까요? 여기를 들여다 봅니다. 30초. 이어야겠죠, 무조건? 네, 받아야 될 텐데요. 여기를 둡니다. 셋, 그리고 당연히 네. 늘어야겠죠. 다섯, 그럼 여기를 여섯, 막습니다. 일곱, 그러면 여덟, 여기 이쪽을 빠지자니 빠지고 호구 치면 살아있고 네. 이쪽을 빠지자니 여길 빠지는 게 선수가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 기분이 여기 두면은 나쁜데요? 네. 여기 두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곳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조금 구멍도 자세히 보면 잘 보면 여기 이런 빈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숙녀팀의 다섯, 장혜령 초단. 과연 오늘 김동면 선수의 2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